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보며 질투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잘해주어도 결국 뒤통수를 맞거나 사람에게 이용만 당한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곁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을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왜 어떤 사람은 애를 써도 혼자 남겨지게 되는 걸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사람과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살았던 한 남자의 통찰을 빌려오려 합니다. 그는 바로 한국 경제의 거인으로 불리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들 중에는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지혜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늘 주변에 좋은 사람만 두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친절함 때문에 고통받았던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인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늘 너그럽고 입버릇처럼 상대방을 칭찬하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주변에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런 현상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복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단단함과 본질을 꿰뚫는 힘이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40 중반의 김진수 씨가 있습니다. 김진수 씨는 회사 내에서 소문난 예스맨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늘 자상한 상사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동료들의 사소한 변화를 포착해 칭찬을 건넸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이 일은 박 대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수 씨의 칭찬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존경하기보다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업무는 은근슬쩍 김진수 씨에게 떠넘겨졌고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는 소외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진수 씨가 큰 실수를 저질러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그토록 칭찬하고 챙겼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진수 씨는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왜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는 걸까? 이런 김진수 씨의 고민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라면 어떤 조언을 건넸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평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와 실천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복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며 그들이 결코 하지 않는 한 가지와 미친 듯이 매달리는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인복이 넘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칭찬하는데 목매지 않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왜 칭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영혼 없는 아부나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 담긴 가식적인 언사를 의미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탕발림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김진수 씨가 했던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던진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칭찬 대신 신뢰를 주고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인복을 끌어당기고 인생의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 미친 듯이 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가장 유명한 어록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은
단순히 경영 전략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어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갖추고 더 깊은 인격을 형성하며 나만의 독보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때 그 수준에 걸맞은 귀한 인연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울 점이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김진수 씨처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기 혁신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사람은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의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친 듯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청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지청천이라는 글귀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그 이면의 감정까지 읽어내려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듣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요, 사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기 위해 입을 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을 감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을 키웁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가 결국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진정한 우군을 가려내는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친 듯이 매달려야 할 것은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가전제품 사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이고, 호텔 사업의 본질은 서비스가 아니라 장치 산업이며 문화라는 식의 통찰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의 본질은 위로와 즐거움일 수 있고, 비즈니스 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이익과 신뢰의 결합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현상에 휘둘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차갑게 대한다고 서운해하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전문성이든 따뜻한 인품이든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이든 말입니다. 내가 확실한 본질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시 김진수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가르침을 접한 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칭찬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멈췄습니다. 대신 첫 번째 조언대로 자기 혁신에 몰입했습니다.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단단해지자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칭찬을 남발하는 대신 동료들의 고충과 아이디어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경청하기 시작하자 동료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하는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깨닫자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진수 씨 주변에는 예전의 가벼운 인연들이 아닌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묵직한 인복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과 관계에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돈은 발이 없지만 사람은 발이 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이 돈을 가져오게 만들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인복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복을 쫓아다니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복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미친 듯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과 일의 본질을 완성해 나갈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며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씨앗을 뿌려야 할 자기 자신이라는 토양을 돌보는 데는 소홀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통찰은 명확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관리하지 말고 내 눈에 비친 진정한 나를 완성하라.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십시오. 대신 존경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십시오. 잘해주고 나서 배신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며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복도 이와 같습니다. 내 내면의 샘이 깊고 내 인격의 뿌리가 단단하다면 사람이라는 새들은 언제든 찾아와 쉬어갈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변화와 경청, 그리고 본질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내뱉으려 입을 달싹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 1분이라도 깊게 고민해 보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인복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어록이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법,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다. 인간관계의 위기 또한 여러분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혁신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의 업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거만해진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오히려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들은 한 명의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인연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인재를 제일로 여겼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의 신념은 결국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고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기업에 어떤 인재를 들릴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리더가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식적인 칭찬에 입술을 닫고 진실한 경청의 귀를 여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지독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의 본질을 파헤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며 돈과 성공이라는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돈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내면이 내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향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가꾸는 일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남을 칭찬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훗날 거대한 인복의 숲을 이루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의 실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인복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온 행운은 재앙이 되지만 스스로를 혁신하며 내실을 다진 자에게 찾아온 인연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 내 진심이 곡해되어 가슴을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희 회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냉정하지만 이보다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로 서면 관계도 바로 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삶의 근원적인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 더 큰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 이미 성공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복 넘치는 사람들의 비밀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실천하지 못하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미친 듯이 혁신하고 미친 듯이 경청하며 미친 듯이 본질을 찾으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눈부신 인복과 성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담담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사람은 스스로 빛나는 자를 따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수많은 인연을 불러 모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실천으로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는 멋진 대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듬고 가꾸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승부의 세계에서 살았던 이건희 회장이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방식은 투박하고 날카로웠을지 모르나 그의 진심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보다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기 혁신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나를 바로 세운 사람만이 여럿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복은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는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하기 직전의 진통과 같습니다.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강조한 3가지 원칙을 무기 삼아 그 진통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복과 인생의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지혜와 평온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비록 지금은 고독해 보일지라도 본질을 향해 걷고 있다면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을 통해 얻은 오늘의 통찰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실천을 해내는 사람만이 역사를 만들고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철학적인 사유들이 거칠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 되길 원합니다. 인복은 결코 운 좋게 굴러들어오는 복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구어낸 인격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꽃향기가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칭찬에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혁신하고 낮은 자세로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삶의 본질을 완성하는 주인이 되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은 이미 여러분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